미국 국방부 산하안보협력국은 13일 국무부가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과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안보협력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매각 대상과 규모는 미보잉의 포세이돈 P-8A 6기와 패트리엇 64기 등 총 26억 달러 상당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안보협력국은 13일 국무부가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과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안보협력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매각 대상과 규모는 미보잉의 포세이돈 P-8A 6기와 패트리엇 64기 등 총 26억 달러 상당이다. 2. 넵튠에서 포세이돈까지 해상 초계기의 역사. 지난 25일 방위사업청은 차기 해상 초계기로 P-8A 포세이돈을 미 정부의 대외군사 판매 방식을 통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 해군과 미국의 우방국들이 실전 배치 중인 P-8A 포세이돈은 P-3C 오라이언의 임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대잠 초계기로 불린다. 우리 해군에 실전 배치될 P-8A 포세이돈의 성능과 그동안 미 해군이 운용해온 대잠 초계기의 역사를 소개한다. 잠수함 사냥꾼 P-8A. 미 해군의 P-8A는 보잉 737-800 여객기의 동체를 기반으로 보잉 737-900의 주익을 결합해 개발된 다목적 대잠 초계기다. 가장 기본적인 대잠 작전은 물론 대함작전과 같은 전투 임무 외에 정보, 감시, 정찰, 수색 및 구조,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올 4월 기준으로 미 해군 외에도 인도 해군과 호주 공군, 영국 공군, 노르웨이 해군이 도입 중이고 우리나라도 P-8A 운용국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P-8A의 모체가 되는 보잉 737 기종은 1963년 6월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후 현재까지 약 8,700대 이상 생산된 베스트셀러 여객기다. 군용 파생형으로는 P-8A 외에도 수출형 조기 경보기인 E-737, 미 공군과 해군에서 VIP 수송 및 다목적 화물기로 운영하는 C-40 클리퍼 등이 있다. 기존 P-3에 비해 동체 공간이 넉넉한 만큼 보다 다양한 장비와 무장을 운용할 수 있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 장비를 추가하거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P-8A 대잠 초계기의 끝판왕 현재 P-8A로 기존 P-3C를 대체하고 있는 미 해군은 P-8A의 임무 수행 능력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전의 P-3C에 비해 P-8A가 최소 3배 이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1대의 P-8A로 최소 3대 이상의 P-3C를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대잠수함 작전 장교들은 P-8A가 현존하는 대잠 초계기의 끝판왕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P-8A의 성능을 극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P-8A의 모체가 되는 737 기종의 검증된 성능과 기계적 신뢰성은 타이 추종을 불허한다. P-8A의 모체가 되는 737NG 기종의 경우 운항 정시성은 99.8% 수준. 동체의 내구성은 가혹한 해양 비행 환경에서도 25년 동안 25,000시간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현존 해상 대잠 초계기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비제한다. 실제로 미 해군은 P-8A가 마하 0.8의 속도로 최대 7,241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최저 비행 고도와 최대 상승 고도는 각각 152.4m와 12,192m라고 밝히고 있다. 채공시간은 10시간 이상이며 공중급유를 통해 2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P-8A 포세이돈의 기술 재원.
여기에 더해 최첨단 센서와 검증된 무기 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공중, 해저, 지상 네트워크로 정보를 수집, 해석,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도 갖추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2단계 무인항공기 제어 능력을 보다 확장해 다수의 드론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P8의 할아버지 P2 넵튠 P8 포세이돈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P2 넵튠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과 연합군이 운용했던 PV-1 벤츄라와 PV-2 하프는 적잠수함을 탐지해 사냥하는 최초의 대잠 초계기였다. 문제는 이들의 기본 성능은 우수했지만 적잠수함을 탐지할 장비가 아예 없거나 거의 무용지물이었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전쟁 후 미 해군은 본격적인 잠수함 탐지 장비를 갖춘 대잠 초계기를 실전 배치하는데 이것이 바로 P2 넵튠이다. 잠수함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무기체계로서의 효용가치를 인정받은 이후 성능 개량과 발전을 거듭해 가장 은밀하고 가장 치명적인 현대 해상 무기체계로 거듭났다. 문제는 잠수함의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등장하면서 수중의 적잠수함을 포착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것. 이 때문에 수중에 매복한 잠수함을 찾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P8 포세이돈의 아버지 P3 오라이언. 다종 다양한 대잠 초계기 중에서도 P8 포세이돈 등장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 사냥꾼으로 활약한 주인공이 바로 P3 오라이언이다. 국가와 임무 특성에 따라 대잠 초계기가 아닌 해상 초계기로 불리기도 하며 1960년대 전력화된 이후 현재까지 무려 757대가 생산되어 세계 각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잠 작전 항공기로 운용되고 있다. 육상기지에서 발진하는 P3이 일단 잠수함의 흔적을 포착하고 추적을 시작하면 잠수함은 도간에 든 쥐신세다. 커다란 기체의 다양한 탐지수단과 항로에서 어뢰, 대함미사일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장시간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P3의 잠수함 사냥 능력은 하이 추종은 불허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P3은 해상 감시 및 수색, 수상 표적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초 등장한 P3A와 그 성능을 강화한 P3B, 그리고 음탐부표 투하장치 및 자동 투하장치가 추가되고 대잠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P3C가 있다.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750대 이상이 생산돼 서방 세계 각국의 주력 대잠 초계기로 활약하고 있으며 기상관측기, 전자전기, 함대 훈련 지원기 등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한다. P3은 전천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강력한 해군 항공 전력으로 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 대한민국 해군, 독일, 이란,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태국 등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발전형 기체인 P7A와 P3H 오라이언, II 등의 개발이 추진됐으나 동서냉전 종식 및 국방내산 감축의 영향으로 모두 취소됐다. 항공모함 탑재 대잠공 격기 SE 트래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은 서로 다른 목적의 대잠 초계기와 대잠 공격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해왔다. 즉 육상기지에서 발진하는 P2 넵튠, P3 오라이언, P8 포세이돈과 달리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SE 트래커와 S3 바이킹이 바로 주인공이다. 미 해군의 강력한 항모기동 전단은 임무 특성상 전 세계를 작전 지역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방어 능력이 요구됐고 사전 포착이 힘든 적 잠수함 공격은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됐다. 문제는 육상기지에서 발진하는 대형 대잠 초계기를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결론은 항모 탑재용 대잠 공격기의 개발이었다. 새로운 대잠 공격기는 항공모함에서 운용 가능한 것은 물론 항모기동 전단의 이동 속도의 보조를 맞춰 광대한 해역을 경계하고
적잠수함에 대한 정확한 탐지 능력을 갖춰야 했다. 잠수함 추적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성능 전자장비와 각종 탐지기를 갖춘 SE 트래커는 무려 1284대가 생산돼 전천후 해상 초계기 겸 대잠 공격기로 활약했다. 우리나라도 최초 공군에 8대가 도입된 이후 해군에서 23대를 추가 도입해 총 31대를 운영한 사례가 있다. 미 해군 마지막 대잠 공격기 S3 바이킹. 기존 SE 트래커의 후계기로 개발된 S3 바이킹은 디지털 음향 분석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대잠 초계기로 탄생하게 됐다. 항공모함 운용에 최적화한 짧은 동차와 항속 성능 및 저속 특성이 우수한 주위꼴이고 커다란 수평미과 함께 넓은 동체 공간 확보를 위해 엔진은 주위갈에 설치됐다. 그 결과 S3 바이킹은 전폭 20.93m의 길이 16.24m, 높이는 6.93m로 다른 군용기와 달리 동글동글한 외형을 갖게 됐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겸하는 비음향 센서 조작사가 기체 전방에 탑승하며 그 바로 뒤쪽으로 전술 운영 통제관과 음향 센서 조작사의 자리가 일렬로 설치돼 있다. S3 바이킹은 음탐부표를 활용한 음향 정보만으로 잠수함을 사냥하며 P3의 매드붐과 같은 자기 변화 탐지기는 설치돼 있지 않다. 대신 다양한 무기로 중무장할 수 있으며 무장 운용 능력만 따졌을 때는 오히려 P3을 능가한다. 사실 최초 목적은 대잠 초계기로 탄생했지만 전자전 및 인원 수송, 공중 급유 능력까지 갖춰 S3은 미 해군에 의해 스위스 만능 주머니 칼이란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S3 바이킹은 지난 2009년 1월 공식적인 함대 임무를 완수하고 모두 퇴역했으며 이에 따라 S3을 운용했던 기존 비행대대들 역시 2004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체됐다. 기존 S3이 수행하던 임무는 2개의 FA-18E/F 슈퍼호넷 비행대대에 의해 일부 대체됐으며 주야간 감시 및 전자전, 지휘, 통제, 통신 임무 등은 향후 F-35C 라이트닝 IAI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다.